네, 안녕하세요. 이번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4년 동계 국내 학술대회에서 환자 안전 문제 중심 학습 과정에 따른 간호학생의 성찰적 사고 수준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동서대학교 윤지아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및 결론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환자의 중증도가 증가했고 의료 환경도 복잡해지면서 환자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는 위해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보건 의료 환경에서의 환자 안전 관리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2021년 WHO의 조사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약 10%의 환자가 위해 사건을 경험하였고 이 위해 사건으로 인한 사망률이 교통사고라든지 유방암, 에이즈 등으로 인한 연간 사망률보다 높게 나오는 등 환자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15개소에서 입원 중에 위해 사고 발생률이 9.9%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던 위해 사건이 28.2%에서 42.9%, 즉 병원 내 발생하는 위해 사건의 약 절반가량까지 부적절한 주의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예방 가능한 위협을 최소 한도로 낮추는 보건의료인의 환자 안전 역량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보건의료인들 중에서도 간호사는 환자 가까이에서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적으로 간호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 문제와 가장 직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간호대학에서도 환자 안전관리 역량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이에 최근 4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 프로그램 학습 성과에 환자 안전관리 영역이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얘기한 이런 환자 안전 관리 역량이라는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간호학 교육 과정에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해 간호학생들은 환자 안전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한 기술을 습득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호학 교육 과정 중 환자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교수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 중심 기반 학습 방법이라는 것은 실무에서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실제적인 문제를 주도적이고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수업 방법을 의미하고, 이러한 수업 방법은 일반 강의식 수업보다 학습 동기 유발, 학습 성취도, 문제 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고차원적 사고 능력, 창의력 등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 활동에 대해 성찰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성찰적 사고 촉진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으로도 사용되는 바 있습니다. 여기서 성찰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 자신의 사고와 학습 활동을 점검하고 탐색하여 자기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던 내재된 지식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는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성찰적 사고에 대해서 캔버 등이 사고의 수준에 따라 네 가지 범주인 습관적 행동, 이해, 성찰, 비판적 성찰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류한 캔버의 성찰적 사고 범주에서 습관적 행동과 이해, 이 부분은 이제 비성찰적 사고로 분류를 하였고, 성찰과 비판적 성찰은 이제 성찰적 사고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이 네 가지 범주 중에 특히 비판적 성찰이라고 하면 자신의 내재된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문제 해결 대안을 탐색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성찰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성찰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문제중심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높은 수준의 성찰적 사고, 즉 비판적 성찰이라는 높은 수준의 성찰적 사고를 경험할수록 학습자는 메타인지적 사고를 수행함을 의미하고, 이는 학습 역량 강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중심 기반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성찰적 사고를 촉진시킴으로써 간호학생의 환자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간호교육 과정에서 문제중심 기반 학습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학습 동기 유발, 학업적 자기 효능감 향상 등 효과 검증에 대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문제중심 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자의 성찰적 사고가 촉진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 안전을 주제로 한 문제중심 학습을 수행한 학생들의 성찰 일지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성찰적 사고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자 안전 문제중심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간호학생의 성찰적 사고 수준의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환자 안전에 대한 문항 및 주제에 따른 간호학생의 성찰적 사고 수준의 차이를 확인한다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환자 안전 문제 중심 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작성한 기획과 최종 단계의 성찰 일지 내용에서 성찰적 사고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한 조사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은 BC 소재 D대학 간호학과 4학년들이 환자 안전관리 활동을 주제로 문제중심 학습을 수행하면서 제출한 성찰 일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총 80명의 학생들이 PBL 수업에 참여하였고 총 기획과 최종 성찰 일지 75쌍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에서 내용이 부실한 3쌍의 성찰 일지를 제외하고 최종 72개 쌍의 성찰 일지가 분석되었습니다. 연구 도구입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제공한 자가 성찰 일지는 깁스의 성찰 주기를 기반으로 환자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서 6단계의 사이클을 가지고 질문지를 구성하였습니다. Q1은 서술 단계입니다. 그래서 Q1에서는 주제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였고, 기획 성찰 일지에서는 주제에 따라 발생 가능한 환자 안전 문제를, 최종 성찰 일지에서는 계획한 환자 안전관리 활동을 서술하도록 하였습니다. Q2는 감정 단계로 환자 안전관리 활동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Q3은 평가 단계로 활동을 진행하면서 잘했던 점과 부족했던 점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Q4는 분석 단계로 학습한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환자 안전관리 활동의 성공 요인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Q5는 결론 단계로 최종적으로 학습한 것과 문제를 다루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을 고찰하도록 하였습니다. Q6은 행동 계획 단계로 기획 성찰 일지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환자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점을 생각해 보도록 했고, 최종 성찰 일지는 이제까지 했던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추후 임상 현장에 나가서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 볼 것인지에 대한 액션 플랜을 고안하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앞의 6단계에 따라 작성한 자가 성찰 일지 내용을 SDA, 셀프 디브리핑 액티비티 도구를 활용하여 성찰적 사고 수준을 평가하였습니다. 본 도구는 2021년 맥케나 등이 깁스의 성찰 주기에 따라 작성한 자가 성찰 일지를 캔버가 분류한 4가지 성찰적 사고 수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도구를 저자 승인을 얻은 후 번역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던 바 있습니다. 총 앞에 6단계이기 때문에 총 6개의 문항이 있고 문항별로
L1, L2, L3, L4의 분류 기준에 따라 점수를 측정하였습니다. L1은 가장 낮은 사고 수준이 습관적 행동이기 때문에 1점, L2는 이해의 단계이기 때문에 2점, L3은 성찰로 3점, L4는 비판적 성찰로 4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최소 6점부터 최대 24점까지 분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캔버의 분류에 따라 L1과 L2는 묶어서 비성찰적 사고로, L3와 L4는 묶어서 성찰적 사고로도 분류하였습니다. 비성찰적 사고는 성찰을 수행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성찰적 사고는 성찰의 수준을 달성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연구 절차입니다. 해당 표와 같이 환자 안전에 대한 주제로 총 8회차의 문제 중심 학습을 운영했습니다. 주제는 보시다시피 이제 간호 기록, 그다음에 고위험 약물 투약, 투약 오류, 수액 조절 오류, 수혈 간호, 낙상 예방 활동, 욕창 예방 활동, 감염 관리, 통증 관리 총 9개의 주제별로 팀을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1, 2회차에서는 오리엔테이션 및 팀 빌딩을 하고 주제 선정을 하도록 하였고 3회차에서는 팀원의 역할 분담, 팀 활동 보고 그리고 PBL 기획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개별로 기획 성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4, 5회차에 자율적으로 팀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6회차에는 PBL 중간 보고서를 작성 후에 피드백을 진행하였고 피드백을 반영해서 7회차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8회차에는 최종 발표와 개별로 최종 성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학생들이 3회차에 작성한 기획 성찰 일지와 8회차에 작성한 최종 성찰 일지를 수집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에서 자료 분석입니다. SPSS 2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성찰 주기에 따른 성찰적 사고 수준은 평균 및 표준 편차, 그리고 이제 빈도 및 백분율로도 이제 표현해서 확인했고, 시점 및 주제별 성찰적 사고 수준도 평균 및 표준 편차, 그리고 빈도와 백분율로 확인하였습니다. 시점별 성찰적 사고 수준의 차이는 페어드 t-테스트 및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해서 분석하였고, 주제별 성찰적 사고 수준의 차이는 원웨이 아노바 및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성찰 주기, 즉 질문 문항별 성찰적 사고 수준입니다. 70 이상 총 144개의 성찰 일지를 분석한 결과 Q6의 행동 계획 단계에서 성찰적 사고 수준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Q2의 감정 단계에서 성찰적 사고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비성찰적 사고와 성찰적 사고로 분류해서 분석한 결과로는 이제 비성찰적 사고는 Q2의 감정 단계에서 68.7%로 가장 높았고 성찰적 사고는 Q4의 분석 단계에서 89.6%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습니다. 시점별 성찰적 사고 수준입니다. 기획 시점 72개, 최종 시점 72개, 총 144개의 성찰 일지를 분석한 결과 기획 시점과 최종 시점에서의 성찰적 사고 수준이 최종 시점에서의 성찰적 사고 수준이 기획 시점에서의 성찰적 사고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각 문항별로도 확인해 봤을 때 기획, 감정, 평가, 분석 결론인 Q1부터 Q5까지 모두 그 최종 시점의 성찰적 사고 수준이 기획 시점의 성찰적 사고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성찰적 사고와 성찰적 사고의 분포로 확인한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기획 시점과 최종 시점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문항별로도 감정 단계와 서술 단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주제별 성찰적 사고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염관리 활동을 주제로 한 경우가 평균 17.22로 가장 높고 낙상 예방 활동인 경우가 평균 15.5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성찰적 사고와 성찰적 사고 분포를 주제별 차이를 본 검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이제 없었던 바 있고 단 이제 욕창 예방 활동에서는 성찰적 사고가 78.7%로 가장 많이 분포했고 비성찰적 사고는 수혈 간호에서 36.1%로 가장
가장 많이 분포했던 바 있습니다. 논의 및 결론입니다. 세 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본 연구 결과 이제 성찰 주기별 성찰적 사고 수준은 Q6의 행동 계획 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서 평소에 이제 학생들이 사례에 대해서 간호 문제를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간호 과정을 수립했던 학습이 훈련되었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과 최종 시점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PBL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성찰적 사고 수준이 향상되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주제에 따른 성찰적 사고 수준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특히 최근 강조된 이제 감염 관리 활동,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제 감염 관리에 이제 유의해야 될 점들을 많이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런 부분의 성찰적 사고 수준이 높았던 점을 봤을 때 학생들이 이제 교육 과정에서 강조되는 점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먼저 학생들이 환자 안전 간호 활동을 직접 수행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1개 대학 그리고 한 개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찰적 사고 수준 변화를 양적 자료로 평가함으로써 성찰적 사고 수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Q6의 행동 계획 단계에서는 점수가 높았으나 먼저 Q2의 감정 단계에서는 성찰적 사고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던 점은 간호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부분이 미숙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추후 임상에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간호 학생은 이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역량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성찰적 사고 수준의 변화를 세분화하여 확인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드리고 셋째로는 환자 안전 관리 활동 경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환자 안전 관리 활동을 실제 수행하진 못했는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VR 컨텐츠 등을 활용해서라도 실제 계획한 환자 안전 관리 활동을 직접 수행해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성찰적 사고 수준의 향상을 확인해야 할 수 있는 연구 및 이를 위한 문제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